성완종 회장의 보도를 지금 쭉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신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버림받았다. 이게 성 회장의 핵심입니다. 성 회장이 느끼는 억울함이 이 돈 액수와 비례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저희 순위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3위 150억, 32억 도대체 얼마나? 이 두 번째 가 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 여인선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언론 보도가 많아요. 처음에 채널A가 보도한 건 150억을 뿌렸다. 32억이 어느 순간 증발했다. 네.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힐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32억여 원이 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경남기업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돈은 이 32억여 원 가량입니다. 검찰은 이 돈들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별다른 증빙 없이 현금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과 금융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특히 자금 조성 시기가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영 차장, 물론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만 종합해 보면 150억, 32억, 메모지 합친 건 총하면 16억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그동안 이제 자원 그 개발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게 이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었는데요. 예. 당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보도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은 금액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경남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서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금액은 200억에서 약 250억 원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언론에서 각자 취재를 하다 보니까 특정 시기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또 제3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조차도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자금들이 명확하게 비자금이다라고 확정지은 금액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돈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한 200억에서 250억 원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비자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 왔던 것이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선거자금 얼마, 비자금 얼마 이런 부분들은 각자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어떤 특정되지 않은 자금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분명하게 경남기업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다. 내지는 선거판에 뿌려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성 회장이 메모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비정상인 방법, 그러니까 비자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건넸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운데 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두 사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007년에 당시 경선 캠프 직능 총괄 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7억 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억 원을 줬다고 지금 성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두 명이 왜 관심을 받냐면 2007년에 경선 자금, 2012년엔 대선 자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허태열 의원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그 7억 원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직능 총괄 본부장으로서 어떤 그 경선 자금, 선거 자금으로 썼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저것은 사실은 당시에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졌고 대선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사안의 폭발력상 저것은 그다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은 크지만 결정타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은 작지만 임팩트가 큰 것은 뭐냐면 바로 홍문종 2012년 당시에 그 대선 때 선대위의 조직 총괄 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이 받았다는 2억 원. 그렇죠. 저것이 만일에 사실일 경우에는 바로 그것은 공소시효도 그 정치자금법상으로도 분명하게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더구나 저 자금만이 아니라 저렇게 불법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와서 머물렀던 모기지 말하자면 기지가 어디냐. 그래서 그것이 저장돼 있던 저장고가 추적이 될 것이고 그 저장고에 들어온 다른 불법 자금은 없었느냐라는 것을 결국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2002년 대선과 관련한 그 2002년 당시에
2002년 당시에 여당이었던 정동영 후보 쪽에 2012년? 예, 2002년에 예. 그 대선 자금 때 여야 대선 자금을 전체적으로 그 들이파서 검찰이 말하자면 엄청나게 안대희 그때 중수부장이 수사를 해서 양쪽이 쑥대밭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일개 기업이 뭔가 불법 자금을 선거 시절에 가지고 왔다. 예. 근데 이것이 보니까 불법이다. 그러면 이 자금이 머물렀던 저장고를 보고 다른 것까지 줄줄이 말하자면 고구마 줄기처럼 뿌리까지 해서 전체를 흔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선 자금, 특히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과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말이죠. 자, 이 두 사람 말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확실히 아니다. 선을 제대로 긋고 있는데 돈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메모에 1억 원을 줬다고 적혀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극구 부인을 하면서도 약간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유가 있겠죠. 원래 그게 악이나 허위로 썼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럼 뭐로? 나한테 줬다는 거는 내가 그거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고. 근데 홍준표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홍준표가 그래도 당대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누가 빙자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성 회장이 돈을 줬다는 게 거짓은 아닐 테지만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보시면 성 회장이 1억 원을 아까 저희가 초반에 키맨으로 지목해서 얘기했던 윤모 씨에게 줬고 윤모 씨가 다시 이 홍 지사에게 전달을 했다는 건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홍준표 지사의 주장대로 배달 사고가 났다면 성 회장의 측근이 또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배달 사고가 났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것을 꼭 자꾸들 배달 사고로 홍준표가 안 받았다면 배달 사고 아니냐 그렇게만 보지만 그 사이에 제3의 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다는 윤모 씨가 저 자금을 만일에 받아서 홍준표 당시 그 대표 경선 후보는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법적 문제, 홍준표 지사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텐데,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 자금을 현재 보면은 그 윤모 씨는 성 회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어쨌든 일단 성 회장 쪽에서 움직인 것을 사실상 간접 시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홍 대표 후보는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언론과의 그 연락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윤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문제로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인정도 부정도 안 한 셈인데 이동영 차장. 네. 이 배달 서구 부분과 이 키맨 윤모 씨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명이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서 그 설명이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 아니다.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날조다. 이런 반응들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멘트로 들었다시피 누군가가 나를 빙자할 수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빙자해서 접근했을 수는 있다라는 뭔가 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길을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예. 물론 자기의 결백을 더 강하게, 결백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또 나온 것 아니냐, 실수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당사자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 지사의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말 이 박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돈이 들어왔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홍준표 당시 후보의 손에
돈이 들려져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만약에 윤모 씨가 검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줬다고 얘기를 하면 홍준표 지사, 이 만약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직접 받았다. 예. 또는 뭐 캠프에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데 홍준표 지사가 다 알고 승인을 한 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받은 것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의 칼날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뇌물죄로 기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선자금이고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대표 경선에 쓰이는 돈인데 그것이 정식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고한 자금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점에서 뇌물죄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큰데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것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여인선 기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예. 이 특별수사팀의 수장이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팀 지휘는요, 기존의 성완종 회장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중앙지검 특수 1부와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3차장은 아예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중앙지검 특수부와 이 대검찰청 중수과장, 그리고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특별수사 경험으로 정말 유명한 검사입니다. 예. 이외 9번선 대구 서부지청장, 중앙지검 김서구 특수 3부장 등 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거 포진됐는데요. 이번 수사팀은 성완종 게이트 리스트가 적힌 이 메모뿐만 아니라 경향신문과 그리고 성완종 회장의 전화통화 녹취록, 그리고 지인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김진태 총장이 직접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수사팀장이 보니까 이력이 좀 화려하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뭐 변양구 신정하게 수사했고 뭐 이번에 가장 최근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얘기도 했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측근비리 특검도 했었고 여러 가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예. 뭐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지검장들 중에서 속된 말로 특수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임명을 한 것인데 예. 문제는 글쎄요, 뭐 검찰 수뇌부에서 이것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무일 저 팀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입니다. 저 광주일고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글쎄 여기서도 지역 안배를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현 정권 실세들 관련되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TK나 PK 출신 검사장을 특별수사팀장 임명하게 되면 야 이거 봐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세간의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호남 출신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도 일부는 있습니다. 참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도영 차장. 지금 저희 지금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 검찰 특수팀 첫 칼날은 3H. 그러니까 홍준표, 홍문정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까지 일컫는 3H가 첫 타겟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라.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뜻을 비췄고요. 예. 그런데 이 당사자들도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떳떳하게 받겠다 이런 식의 그 기자회견까지 열긴 했는데 과연 검찰에서도 확실한 물증 없이 이 당사자들을 소환할 수 있겠는가? 이건 미지수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금부터 진행이 돼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뭐 검찰에 불려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불러와서 물어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실직고해라. 이거 뭐 구시대적인 그런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물증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명해 보시오.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성완종 회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지 외에는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는 이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완종 게이트의 후속 보도 그리고 성완종 히스토리 그리고 이번에 성완종 돈 얘기까지 성완종 리스트의 돈 얘기까지 핵심만 짚어봤습니다.